중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 이제 같은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곤충을 키워보라고 선물로 준 게 우연히 계기가 돼서 이제 곤충을 열심히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이 곤충들이 나중에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 수준의 용돈에서 이거를 곤충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사료를 구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번 다양한 곤충들을 더 많이 키워보고 싶어서 그 사료값이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료값을 좀 줄여보려고 직접 사료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던 게 처음 계기인 것 같아요. 곤충 사료를 실제로 먼저 만들어 봤던 동호인들한테도 물어도 보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논문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논문이라는 거는 이제 연구원들이 연구한 걸 되게 쉽게 풀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어도 되게 어렵지 않게 읽은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봤고, 또 논문에 보면은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을 또 직접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관련한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조각을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곤충 사료 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갈아서 만든 톱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곤충을 잡아본 경험이 한 번쯤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썩은 참나무에서 많이 잡히잖아요. 곤충 사료는 그 썩은 참나무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은 참나무를 가져와서 곤충 사료를 만들기에는 썩은 참나무가 막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원래 살아있던 나무를 갈아서 이거를 썩은 상태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주는 게 곤충 사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사실 나무를 놓고 물만 넣어주면 한 3년, 4년 걸리잖아요, 썩는데. 근데 그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균들, 우리가 간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이럴 때 쓰는 균들, 이렇게 유용균이라고 하거든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고, 또 이 미생물들이 그냥 물만 부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얘네들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 친구들한테 그 밥을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밀가루, 또 기름을 참기름, 들기름 만들고 그 짜낸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이렇게 다양한 부산물들, 첨가제들을 넣어서 그걸 좀 미생물들이 빨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톱밥을 썩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곤충 사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제가 하도 사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료가 조금씩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곤충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료가 조금씩 남아서 그거를 이제 제 친한 형들, 또 이렇게 동호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아서 더 없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라는 의향을 많이 보여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초반에는 그냥 제가 좀 더 양을 더 넉넉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게 점점 조금씩 찾아주는 분들이 생기셔가지고, 처음에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식용곤충 농가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 얼마 안 멀어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애완곤충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곤충이 또 식용곤충뿐만 아니라 애완곤충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고, 또 내가 이 사료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팔아보려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여기 식용곤충 사료를 만드니까 거기에 시설은 어차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 본 방식대로 애완곤충 사료를 조금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여기서 공동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개발하는 그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먼저 해보신 분들,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또 관련해서 고등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따라가기 힘든 게 맞아요. 근데 대신 이제 청소년의 장점은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좀 두려움 없이 빠르게 먼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또는 작은 마켓을 볼 수 있다는 장점, 이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학업과 사업을 어떻게든 자는 시간을 쪼개서든 본인이 노력을 더 해서든 하면은 나중에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저희가 칠명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료만 만들 거였으면 앞에 무슨 사료라고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바이오라는 말을 굳이 넣은 거는 사료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사료를 만들다가 또 다른 뭐 생명에 관한 것들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고,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 건강기능식품 소재, 그러니까 천연물질, 예를 들어 우리 홍삼의 사포닌 이런 것들 가장 유명하게 이런 것들을 곤충에서 좀 추출할 수 있는 걸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그거를 제약 수준까지 가는 약을 만드는 한 개 새로운 약을 만드는 한 1조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비용이. 근데 뭐 그렇게 나중에 큰 목표를 잡고 언젠간 그 칠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약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뭐 멸종한 식물들 복원 연구하는 식물 종자 복원 연구를 많이, 처음에 사실 제 중학교까지 꿈이 종자 연구원이었기도 하고, 종자 연구원이었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도 그 식물 조직배양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일을 해보고 싶어요. 모든 발명가의 자질, 사업가의 자질은 사실 어렸을 때의 환경과 이런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뛰어놀아보기도 하고, 또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또 그 컴퓨터를 단순히 내가 시간을 소비하는 수단이 게임이라든지 만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분명 좋지만,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이게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컴퓨터를 봐서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거에 10분씩이라도 시간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네이버,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서 또 한 번씩 노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번씩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더 늘려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한 번씩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제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크고 멋있고 좋은 사업가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